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두 분이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8% 넘게 급락세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부터 HBM 경쟁 심화에 따라서 가격 하락세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매수 의견을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한 탓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상황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30만 닉스를 터치하고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좀 담을 수 있을 만한 기회인지 아니면 좀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리스크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거의 아까 장중에는 9%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아마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6만 원 언저리까지도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본다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골드만삭스의 내용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사실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마이크론이 이 시장에 좀 참여를 했고 삼성전자도 내년 정도 되면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가격적인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그 나쁜 단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인데 내년 가봐야지 알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HBM 관련된 수요는 엔비디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뭐 AMD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이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하락은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이즈는 그전에도 겪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하이닉스가 다시 뭐 16만 원, 15만 원을 빠진다고 하면서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6만 원 선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변용인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하이닉스 네. 그럼 지금 남은 오후장에 좀 담아봐야 될지 아니면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추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건 저는 뭐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 특히나 이 4분기 일부 메모리 가격의 다운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뭐 저는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년의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뭐 시장의 어떤 점유 관점에서 크게 좀 훼손될 것인가 또는 뭐 가격이나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뭐 이익 훼손 구조가 뭐 더 크게 좀 반영이 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유창희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내년의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가격의 어떤 하향 부분들은 뭐 이익 훼손의 관점이 부분이지 뭐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원인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 선점 최근 어떤 노이즈들이 오늘 뭐 과도하게 저는 뭐 주가의 어떤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 그리고 3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뭐 저는 오늘 관점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HBM의 가격 하락 우려는 과도하게 지금 반영이 됐다. 분할로 지금부터 들어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이니까요. 이 하이닉스와 동반해서 움직이는 HBM 쪽도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반도체 소부장도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처럼 좀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한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장비주들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과연 HBM의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감소되면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를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 견조한 AI 수요 유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특히나 가격이 소폭 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내년부터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단 뭐 선제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 확장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시장의 파이가 더 크게 확대되는 그런 요소들. 그래서 저는 뭐 선제비용 투자 관점에서 장비주는 오늘의 어떤 조정은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소재주에 대한 평가 가치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소재주의 어떤 수요량들이 좀 증가됐던 요인들 때문에 이익 기조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을 좀 고려해 보면 반도체 소재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선별적으로 소부장 종목들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과연 두 분의 또 탑픽주가 이 안에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쪽은 오늘 하락하는 반면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11시 30분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덕분에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금 탄력을 받으면서 66,000원 선에 올라왔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투심 악화가 이 삼성전자로 수급이 이동할지 참 궁금한데 삼성전자 이제 7만 전자까지 쭉 달릴 수 있을까요? 뭐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용 회장의 어떤 무죄 판결에 대한 어떤 오너 리스크도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빠르게 7만 원을 갈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만 원을 넘어서 8만 원, 8만 원을 넘어서 9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1분기 때 상당히 쇼크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 얼마나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변경한 게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 하루만 본다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아까 12시 정도 기준을 봤을 때 한 3,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그만큼 매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일부 들어왔다. 근데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바로 손바뀜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만 전자까지 쭉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라는 상승 동력이 필요한데 이게 좀 추가적으로 연속성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업종들이 이렇게 조금 출렁이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AI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무려 128조 원을 투자하는 AI 액션 플랜이 23일쯤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이 모멘텀으로 어제는 뭐 변압기, 전력 설비 쪽이 움직였고요. 오늘 오전에는 원전주가 잠깐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같이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좀 다음 주를 대비해서 이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 좀 담아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책 기대감들이 뭐 상당히 좀 반영이 됐고요. 일단 뭐 이 글로벌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국가 주도의 AI 전략들, 소버린 AI 전략들이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향후의 어떤 산업 수혜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최근 어떤 가격 조정은 고점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조정 절차를 좀 겪었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정책이 현실화되고 이 부분이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외형 확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AI 액션 플랜들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AI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면서 전력 수급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뭐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개에 관련된 도입 이슈, 그리고 뭐 미국 안에서도 이 원전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원전 정책의 확장적인 어떤 정책 기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의 점진적인 어떤 해외 수주 성과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되고 직접적인 어떤 수주 연동 성과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재차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수혜주는 대체적으로 뭐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수혜는 EPC 기업이죠. 뭐 설계라든가 시공, 운영을 총괄하는 EPC 기업들이 실질적인 좀 수혜가 좀 될 텐데 한수원을 좀 주력으로 해서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다면 한국전력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뭐니 해도 사실 뭐 주기기 관련된 어떤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SMR 프로젝트와 연계될 수 있는 성과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한국전력과 두산 에너빌리티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섹터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코스닥 지수 상승을 또 이 제약 바이오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기업별로 뭐 신약 성과, 기술 수출 소식을 전하면서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CDMO 기업도 있고요. 바이오텍, 바이오시밀러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업종과 기업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옥석을 가려주실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바이오주가 엄청 강한 맞아요. 상승을 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올 때 바이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가 7월 달에 이제 순환매의 성격으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뭐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업체들 한 12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다.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제품들이 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제품으로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면 9월, 한 10월 정도면 키토르다 관련돼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나온다라면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계약, 지금은 계약 상태이지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오늘도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거, 한 그저께 급등하고 오늘도 20% 급등하는 거는 기술력에 대한 어떤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알테오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니가켄바이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하늘바이오파마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DMO 쪽인데 CDMO 쪽은 뭔가 이게 힘차게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은 바닥 다지기의 모습에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제가 그전에 저점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던 바이넥스도 긍정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이재용 회장의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110만 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눌림목 구간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CDMO 기업들은 지금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주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넥신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후발주자로 뭐 펩트론 말씀해 주셨던 펩트론도 여전히 1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와, 펩트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만 치료제 종목들 최근 이런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연속성 있는 시세를 나타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좀 골라주신다면요. 네. 제가 일전에도 한번 펩트론에 대해서는 이 카모러스에 관련된 이 기술 이전 계약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던 당시에 사실 앞으로 성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일단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을 좀 적용해서 치료제에 관련된 식약처 품목 허가를 좀 받았다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 비만 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크게 좀 반영이 됐고요. 이 부분은 현재 주 1회 주사제형제로 좀 전환되고 있는 2세대 비만 치료제가 3세대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단순하게 일주일을 좀 넘어서 1개월 이상에 대한 장기 지속형 제형제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른 형태, 뭐 경구용이라든가 뭐 붙이는 패치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재차 조금 더 차별적이게 좀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펩트론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정말로 일라이 릴리가 좀 사갈 만한 정말 이 적용 가능한 어떤 플랫폼인지 여부 이 부분은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D&D 파마텍의 최근 수급 흐름들을 좀 더욱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김영민 매니저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줬는데 메세라에 관련된 경구용 전환제형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현재 임상 이상에서 주 월 1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성과가 좀 입증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경구용 전환제형제를 좀 추진하고 있는 D&D 파마텍과에 대한 협력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일단 경구용 제형제로서의 관련된 발전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성과 관점에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전 D&D 파마텍을 좀 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투자한 이 메세라와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지금 D&D 파마텍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종목 옥석 가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K뷰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달바 글로벌이 그야말로 또 10%대까지 급락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이라도 K뷰티 화장품 종목들 빼야 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면서 어제 달바 글로벌이 9%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급락을 딛고 소폭 반등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34만 원으로 지금보다 무려 10만 원 넘게 목표 주가를 바라보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2분기 호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세론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달바 글로벌이 지금 시장 대장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바 글로벌 그리고 뭐 APR, 뭐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AP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적 확인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으니까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요. 대신에 이제 OEM 뭐 이런 기업들, 뭐 코스맥스 같은 거, 그러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먼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화장품 그 주도주가 약간 무너졌다는 부분들은 항상 경계를 하면서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한 여러 번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 아주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부결됐던 암호화폐 법안이 내일 다시 재상정된다고 합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되지. 오늘 시장에서는 NHN KCP가 그래도 조금 네.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이 구간 어떻게 좀 버텨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기술 강점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 요인을 좀 넘어서 해당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될 때 실질적인 산업 수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 법안이 아니라 지금 CBDC 금지 관련된 조항들이 지금 현재 협의 절차를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표결해서 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안건들이 수정돼서 좀 통과될 가능성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이와 연동되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스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오늘 같은 뭐 조정장에서 저는 뭐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두 분의 마지막으로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뭐 순환매가 나온다라면 여전히 좀 에너지 쪽을 봐야 되는데 원전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중국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긍정적이죠. 미국에 아예 공장이 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신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계속 더 확대하는데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건 또 태양광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기간 조정을 주면서 수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3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4만 원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저는 이슈페타시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지만 상방 매물에 대한 제한이 저는 뭐 현재는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오늘같이 HBM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영향도 관점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HBM의 수요 부분보다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비중에 관련된 이익 훼손 부분들. 다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때문에 엔비디아를 좀 비롯해서 고객사의 다변화 관점에서에 대한 외형 확장이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도 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재차주 유의하다는 점 참고해 보면 저는 목표가 한 7만 원을 좀 유지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오늘 한화솔루션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탑픽주로 나왔으니까요.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 전략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